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역류성 식도염을 한 번에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 태어났다면 웬만하면 다 있는 게 위염과 식도염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을 하나 또는 그 이상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이 칼칼한 느낌과 인후염이 있는데 종전 증상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숨도 갑갑하고 어지러운 증상을 경험한다. 명치를 때리는 느낌 자주 경험한다. 새벽 4, 5시가 되면은 속이 쓰려서 잠을 잘 수 못한다. 위와 같은 증상들은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위장일을 겪으면 온몸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정말 겪어본 사람은 알듯이 굉장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삶의 질은 두말할 것 없이 좌우됩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정의, 그리고 증상. 위장 내부에 있는 음식물의 위산이 식도로 거슬러 올라오는 질병을 말합니다. 인체의 식도와 위 사이에는 상부식도와 하부식도 이렇게 관략근 두 개가 존재합니다. 관략근이 하는 역할은 위로 내려간 음식물이나 위산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위는 음식을 섭취할 때 식도의 관략근이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위에 식도를 역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 증상을 한번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과 속쓰림. 식도와 위점막의 손상으로 인해 위산의 자극을 받아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보통 매운 음식을 먹고 입안이 화끈거리거나 얼얼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느낌은 식도와 가슴이 비슷한 통증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심장마비로 오해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있다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폐, 식도, 가슴 피부, 근육, 뼈, 갈비 연골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같은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염, 담당의 문제, 그리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안감 또는 가슴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의 이물감. 목에 작은 이물질이 걸려있는 듯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이물점막의 자극이나 염증이 마르고 불편감이 있어 발에가 낀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누는 음식이 식도로 공반되며 공기가 폐로 들어갈 때 지나가는 근육 통로입니다. 또한 역류한 위산으로 인해 식도 자체가 손상을 입어 목에 이물감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복부 팽만감. 위가 부어오른 듯하고 마치 과식을 한 것과 같은 팽만감이 느껴진 증상입니다. 이는 식도와 위장관 점막이 긴장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번째, 목소리 변화. 크게 소리를 짓는 등 목에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쉰 듯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목소리가 쉰 듯한 증상을 목감기로 여기는 분도 많습니다. 이에 약국에서 이미온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을 사 먹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통 감기는 감기약을 먹지 않더라도 일주 정도 되면 자연스레 낫습니다. 만약 이미 증상이 낫지 않을 경우 며칠 지나 몇 주간 증상이 지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른 기침, 목이 건조가 마른 듯한 느낌이 드는 증상입니다. 이는 목을 촉촉하게 해주는 점액이 부족하면 이물질이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인체는 자연적으로 기침을 통해 이물질 내보내기 위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 구취. 평소 없던 입냄새가 나타납니다. 위산과 음식물이 역류하여 목에 남아있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역류성 식도염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자제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역류성 식도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거된 식습관, 비만, 음주,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가 모든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정말 모든 현대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한국은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기 굉장히 탁월한 나라입니다. 저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식도염을 제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류, 지방이 많은 식품 섭취할 때 위산 역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 식품들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서 분해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높아진 체류 시간은 복압을 생성시키게 되고 이는 위산 역류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 자체가 천성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후천적인 영향으로 인해 위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공복에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위산 역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와 장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 빈속의 영양제를 먹을 경우 명치를 얻어맞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사람에 따라 흡수가 대사 과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섭취하더라도 최대한 자연과 가까운 유기농 원료로 만든 영양제 섭취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위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영양제 식사와 함께 섭취할 경우 위산화다 현상이 조금 덜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에 좋지 않은 음식 그리고 음료는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커피, 녹차, 홍차 등 카페인 한대 음료는 위산물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는 위산을 더 크게 분비시키니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위저만을 자극할 음식과 음료를 최대한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밀가루 위주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도 역류성 식도염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밀가루 속에 드는 글루테인의 성분은 과민성 장증후를 비롯하여 식도염과 같은 소화장애를 쉽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글루텐이 소화장애뿐만 아니라 장유수증후군의 주원인이 되고 전신 염증 유발함과 동시에 다양한 질환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 약물 복용, 약물 남용을 할 경우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식량인 테오필린, 알부테롤, 근위안제, 과민성 방광치료제, 편두통, 치료제와 진화제,
항히스타민제와 항우울제 등이 역류성 식도염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약물 복용 습관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NSAID,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진통제입니다. 이런 종류의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복용 이후 바로 누워서는 안 됩니다. 약 복용 후 30분도 되기 전에 누워버리면 위 안에서 약물이 위벽 안에 달라붙게 되어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무 생각 없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진통 자주 복용하는 분이라면 이걸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약물의 장기 복용은 위벽을 직접 자극합니다. 관련된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더부룩함, 복통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의 기전은 점막을 생성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이 말은 위 물질을 위장으로 보호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덜 만들어지니 위장 독격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 장벽의 출혈과 천공이 생기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장 점막도 망가지게 됩니다. 장 점막이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약물이 대표적으로 장누수증후군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장누수는 면역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좋은 게 없으니 최대한 몸살에서 벗어날 것을 권하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은 양배추, 꿀, 생강차, 송화소가 좋게 보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U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장의 점막을 탄탄하게 보호해주고 위장 점막 대사와 함께 소화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는 데 도와줍니다.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또한 피부 미용 다이어트, 혈액순환 변비, 항암 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꿀은 고대 이집트 시대의 왕이 피라미드의 꿀단지에도 함께 넣었던 식품입니다. 꿀은 심혈관 질환, 수족 냉증, 피부 미용, 숙취 해소와 더불어 위암 역류성 식도염, 닥터균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꿀은 마누카 꿀 또는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꿀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생강차. 생강은 위를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위장관의 기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기능 활성화, 혈액순환 및 위 근육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위에 좋다고 바로 생강을 먹는다면 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탈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금. 많은 사람들이 소금 과다 복용할 경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소금은 정제된 소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즉, 정제된 소금은 몸에 꼭 필요한 다량한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심혈관에 문제가 되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정제된 소금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히 들어있는 소금 섭취를 하고 이런 소금 종류의 제품을 먹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은 오히려 위 장관을 통틀하게 합니다. 소금은 송화소금 추천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분은 생강이나 생강차와 함께 꿀과 송화소금을 잘 섞어서 뜨겁게 만들어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성질은 한약적으로 볼 때 따뜻하고 건조한 장기입니다. 따라서 위를 위해서라면 따뜻하고 건조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고생하신 분은 추가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들어와서 배 위에 찜질팩을 시도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몇 주 안에 역류성 식도염이 증상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